네, 트루스톡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 강의죠. 포트폴리오 분배 그리고 비중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트루스톡에서는 좀 틀립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중에 안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내 계좌가 1억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10%만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좋은 종목이라서 30%, 40%까지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루스톡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운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종목들에 대해서 왜 얘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잡는지 또는 비중을 이렇게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판서를 할 그건 아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분배 및 비중 전략.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포트폴리오 분배를 하는 건 우리가 위험에 대한 해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TV에 나오듯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건 교과서 내용이고요. 예. 교과서 내용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거 수익 안 납니다. 차라리 펀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예. 펀드보다 오히려 더 수익을 잘 내고 싶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지, 펀드보다 못하다. 그리고 인덱스보다 못하다. 인덱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죠. 인덱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해지가 목적이 아니다. 포트폴리오는 우선순위다. 예, 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5번까지 가다 보면 얘가 왜 우선순위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종목이 스타 그레이드가 매겨집니다. 종목들이 나갈 때마다 점수가 매겨져요. 얘가 90점짜리다. 얘가 50점짜리다. 얘가 10점짜리다. 스타 그레이드라는 건 별표로 등급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별표로 등급을 내릴 때 어제도 잠시나마 제가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종목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탑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즉 코스피,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종목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것처럼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별표가 하나 들어갈 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두 개 들어갈 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종목들도 분명히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죠. 그죠? 대신 반대로 시장이 역배열이다.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종목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희는 별표를 하나 내지 두 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해드립니다. 별표 하나는 여러분들 비중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10%입니다. 그러면 별표 두 개는 20%죠. 그죠? 1억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별표 하나가 제시됐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매수.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3번. 그래. 그렇게 얘기해서 스타 그레이드가 잘 매겨져서 포트폴리오가 꽉 차버렸다. 풀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가 꽉 차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규 종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수익이 가장 안 난 종목입니다. 네. 수익이 가장 안 난 종목 또는 조금이라도 손실 난 종목을 먼저 쳐야 됩니다. 그렇죠. 수익이 안 난 종목부터 우리가 종목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마이너스가 나려고 그래요. 그럼 삼성전자를 빼고 그 다음에 종목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풀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식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빨리 치는 종목은 아마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많이 수익 난 걸 먼저 칠 겁니다. 그쵸? 그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추세 추종형 트레이딩은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그 유일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부풀리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익 난 건 일단 치고 그 다음에 손실 난 거 사야지? 절대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면서 아마 물타기라는 거 전혀 없을 거고요. 예, 저는 물타기라는 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어떻게 따로 얘기를 하자면 비중 확대라고 아주 교양스럽게 표현을 하죠. 비중 확대는 없습니다. 또는 물타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서 증액 매수를 하던가, 그죠? 우리가 수익이 난 상황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손실 볼 때 그 종목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들 저는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4번. 10종목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 10억 이하의 계좌들은 대부분 10종목 이내에서 운용을 한다면 가장 적절합니다. 네, 그러면 한 종목이면 1억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포트폴리오라도 20종목 이상, 30종목 이상 넘어가면 뭐하러 직접 투자를 합니까? 그쵸?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 하는 게 낫죠. 그쵸? 자, 5번. 현금 비중이냐, 주식 비중이냐,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 6종목이 있다. 그리고 스타그레이드가 다 하나짜리가 6개가 있다. 그러면 주식 몇 %입니까? 그죠? 계산 돌아가죠. 60%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금 비중은 그렇죠. 40%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선물 시스템이 없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시스템이 없을 때는 현금 비중이 여러분들 주식 계좌의 가장 큰 해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종목들을 막 나누어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대부분 계좌들은 운용되는 계좌들은 그렇죠.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쵸. 그것처럼 포트폴리오 분배 그리고 비중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잠시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현금 비중 그리고 주식 비중 이 차이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선물 시스템까지 가용할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선물 시스템과 같이 함께 주식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 시스템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도 트루스톡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매매하시다 보면은 얘네들도 계란형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 쪽에서는 로스컷이 그것을 잡아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선물에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여러분들 계좌에 어느 정도 해지 역할과 그리고 수익이 배가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선물 시스템을 이용한 해지 전략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5번째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해드린 강의 한 번만 더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